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벌써 8월도 절반 정도 지나갈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도 지금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우리나라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아하, 좋죠.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당연히 배달을 시키면은 방금 만든 음식을 따끈따끈할 때 갖다 줘서 내가 먹는다. 조리를 방금 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신뢰를 갖고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최근 한 온라인에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 무려 13,500원을 주고 시킨 죽인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개당 2,000원에서 3,000원짜리 죽이 레토르트 제품을 데워 파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설마요. 자, 그래서 직접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이렇게 기포장이 돼 있는 그렇죠. 그런 레토르트 제품이죠. 네. 이게 그 사람이 공개한 내부 사진입니다. 어. 실제 가게 안쪽에는 각종 이 레토르트 죽이 온라인 쇼핑몰의 박스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가득히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뭐 레토르트인지 뭔지 그런 거는 뭐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진용 기자님 설명 중에 쉽게 말하면 시중에 이 혼자 사시거나 가볍게 주말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저렇게 간편식으로 돼 있는 거를 저거는 얼마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13,500원에 금방 따끈따끈하게 만든 죽이라고 판다는데 설마 근데 김묘성 기자님 그냥 한두 번 그랬다는 거겠죠, 지금? 한두 번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앞서서 보신 것처럼 모든 죽가게가 그렇게 죽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해당 가게 같은 경우에는 한 매장에서 죽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뉴별로 다른 상호를 쓰는 방식의 가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간판은 파이터 닭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달 플랫폼에는 파이터 죽집이라는 상호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 저렇게 데워서 판매하는 시스템이었고 혹은 파이터 햄버거집이라는 상호까지 같이 쓰면서 햄버거도 팔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샵인샵 가게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샵인샵 가게들이 이렇게 레토르트 음식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가게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배달을 주문하실 때에도 가게 정보를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하, 일단 기가 차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 내용을 접한 누리꾼분들 반응부터 살펴보고 궁금증 이어가 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속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비싸면 무조건 맛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던 내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 도대체 2, 3천 원짜리 간편식을 데워 팔면서 13,500원에 팔면 이윤을 얼마나 남기는 거냐? 과하다 이런 반응도 많았고요.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고마워졌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고발해준 배달기사님 고맙다. 앞으로도 많은 촬영 부탁드린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이제 저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그 기반 위에 그 토대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렇게 양심 고백을 해주신 직원분의 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게 단순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분통 터져요. 지금이라도 고발해줘서 감사해요. 이 선에서 끝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실태조사 또는 이게 수사 단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죽집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아닐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레토르트 식품 데워서 팔면서 사실은 뭐 직접 수어서 파는 죽이다, 그다음에 무슨 자연산 재료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여지도 그래요. 있어 보이고요. 뭐 단순히 과장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광고 표시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울러 원산지 같은 것들도 실제로 레토르트 식품에 표기된 원산지와 달리 뭐 자연산을 썼다, 뭐 직접 뭐 어떻게 했다, 직접 집에서 담근 국내산 김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했다고 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죽집에서 어느 정도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거짓 광고를 했는지, 허위 가장 광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양심 고백하신 분이 올린 저 사진 보면 그 매장 점주분은 알 거예요. 우리 거네? 아마 뜨끔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 걸리고 장사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잘못된 행태가요. 지금 전국에 정말 대다수라 저는 믿고 싶어요. 아마 시청자분도 그렇게 믿을 거예요. 많은 양심적으로 죽 신선하게 파시는 분들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정말 반성하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소식 좀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른 나라 혹시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플로리다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다이빙을 시도했는데 다이빙은 혼자서 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까지 물에 빠뜨리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 힘차게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 순간 지금 보셨죠? 아래에 보니 사람들이 탄 카약이 있는데 피하기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다리 밑에서 노를 저으며 지나가던 카약 위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고요. 카약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와, 근데 이건 진짜 최명견님 이게 무슨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자칫 잘못했으면 저 카약에 타고 있던 2분 포함하고 지금 이게 다이빙에서 뗐던 3분 크게 다칠 뻔해서 진짜. 첫째는 저 카약의 구조가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어허. 카약이 조금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으면 다를 수 있고요. 또 저 사람이 다행히 카약에 있는 두 사람한테 직접 부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저분이 뛰어내리기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카약은 저 다리에 해당되는 곳에 바로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보고 나서 없다고 생각하고 다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얻어서 뛰기 시작했는데 카약은 그 밑에 있던 다리에서 그 사이에 나타났었던 거죠. 아하. 한마디로 사각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리다 멈추고 다시 보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알 수 없었는데 다이빙을 그렇게 하게 되진 않거든요. 세상에. 저건요. 안전 불감증에 왜냐면 저곳이 카약을 타는 곳이라면 저곳에 최소한 다이빙 금지라는 안전 표지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없었다면 정말로 저건 인재에 가까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해서 카약 타는 분 머리 위로 떨어졌다면 그거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중국 광둥성의 한 대형마트 측에서 이 여성을 조심하세요라면서 CCTV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트 수산 코너 수조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뜰채로 이렇게 집어들더니 직접 활어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활어를 내려놓고는 이렇게 발로 마구마구 밟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조에 도로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되감기 한 게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이거는 무슨 놀랍거나 재밌거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소름이 쫙 끼치는데 CCTV를 보면 김현주 평론가님 본인도 주변을 이게 눈치를 살핀다는 건 본인도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성 고객이 꽤 큰 규모의 마트에 가면 저런 이제 수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활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뜰채로 생선을 한 마리 꺼내가지고 방금 보셨다시피 발로 마구 밟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족관에 생선을 집어넣게 되죠. 어머나.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은 그 마트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발로 밟혔으니까 그 생선이 좀 비실비실할 거 아니에요. 자수하러 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 생선을 가리키면서 이 생선 보세요. 이거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싸게 팔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게 어머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보통 같은 생선이라도 약간 선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이런 꼼수를 생각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걸 발로 밟아서 다시 수조에 집어넣고 이게 죽은 생선이니까 싸게 해달라. 어머나. 이렇게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요. 네. 이 마트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기 바로 한 주 전, 네. 그 전주에도 그 저울을 조작을 해가지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어머나. 이 마트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요. 무전 취식을 하기도 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는 이 여성에 대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아하. 이 영상이 공개되니까 현지에서도 부글부글하는 감정들이 올라왔는지 네. 이 해당 여성 뭔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거는 한 번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고 눈 감아줄 수는 있다 치지만 저건 자꾸 반복됐으면 저건 처벌받아야 돼, 마땅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번에도 중국입니다. 아하. 중국 내몽골의 한 도로에서 정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왜 하는데 그래요, 오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네네. 도로를 달리는 긴 의자. 어머나. 근데 의자가 아니라 스쿠터입니다. 어머머. 4명의 학생이 전동 스쿠터에 긴 의자를 싣고 도로 주행에 나선 건데요. 어머나. 심지어 다리를 흔들면서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최명규 원장님, 저 사람들 본인들은 야, 나 진짜 와, 우리 머리 정말 좋지 않니? 정말 이거를 스쿠터 한 대 타기 어려우니까 우리 딱 벤치처럼 만들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짜? 일단은 저게 사실은 넘어지기가 독립적으로 넘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굉장히 이게 길기 때문에 가지 않아서 문제이지 뒤집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아하. 속도를 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 가다가 꼬꾸라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허.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저 스쿠터를 갖다 실수로 어떤 차가 부닥치게 됐었다. 네. 그렇게 되면 빙글빙글 넘어서 스스로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속도로 하게 되면은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네. 도로에는 항상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아니게 결국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뭔가 조처가 취해져야만 맞아요.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건 그놈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 그놈의 그 SNS 영상 올리면 좋아요를 때문에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건 반드시 아마 저 나라에도 이 도로교통법 위반일 거예요. 반드시 처벌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오늘 여러 군데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다음 진짜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도로 한번 아하. 가보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놀이동산에서 때 아닌 끔찍한 비명소리가 가득 들렸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뭘까요? 관람차에 아슬아슬 매달린 여성입니다. 어머나. 금방이라도 손을 놓을 것처럼 너무나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이 여성이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기만 합니다. 세상에, 진짜 보는 저희도 지금 막 가슴을 졸이면서 손에 땀이 나는데 저 여성이 지금 진짜 무사히 버티고 지금 구조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여성이 관람차 안에 타고 이용을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관람차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9m 상공에 어머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본인의 생사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들오들 떨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다행히도 직원의 손을 잡아서 무사히 구조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저 관람차를 이용하고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인지 네. 그 당초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지만 현지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허가 여부 등 안전 관련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관람차 안에 이 잠금 장치가 느슨하게 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드시 모든 시설이 안전하다는 적합 판정 받은 다음에 저 놀이공원 운영 재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 이제 6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